린든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용기만으로도 우울증을 이미 절반 정도는 극복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부터 8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자살 시도도 2번 했고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알아온 만큼 극복, 회피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모아둔 돈 하나 없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업도 안 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6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이렇게 내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말, 사회생활용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루 5분 정도 갖습니다. 명상을 해도 좋고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열등감 폭발했던 거, 실수, 현재 상황, 주변 상황 등등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리가 쉽지 않다면은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트루스트라는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 과거 위로하기. 고등학교 때 악기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재미없어 그만두었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하지 못했던 저의 감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내 자신에게 자기 체면, 주변인과 부모님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고 설득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게임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위로의 말로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눈물이 폭풍같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이라도 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양화대교를 걷기 시작했고 저녁 9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양화대교 끝 난지공원인가요? 거기? 그 공원 정자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이렇게 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울고 나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렇게 울 동안 지나다니면서 커플 몇 분이랑 해인들이 계셨는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야 위로를 받아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래도 감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혹은 운동하기입니다. 먼저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방에 갇힌 채로 있으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경험과 생각을 분류하기 위해서 걷기 시작한 게 우울증 극복에도 조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집도이여가지고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우는 걸 멈추려고 걷다가 누워서 유튜브를 보느니 걸으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걷다가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해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가 나중에는 유튜브가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1시간 30분씩 걸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걷기 시작하니까 저 자신한테 몰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왜 우울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저처럼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사람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 일이 없었던지라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산책로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자아 성찰을 하기에는 최고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해보자. 저는 악기를 정말 좋아함에도
과거 상처를 덮기 위해 또 그 분노를 삭히는 방법으로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악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생활은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간단한 일로 이렇게 전전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악기를 즐겼습니다. 내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니 활력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고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난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은 정말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찾으신 분들은 지능이 높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이제 핑계는 멀리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버킷리스트 만들기. 내 의지로 시작된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좋던 싫던 죽음은 본인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혹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시간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하루 1시간씩 책을 읽으면 한 달에 많으면 2권 정도 있습니다. 1년이면 24권, 10년이면 240권 정도밖에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주어진 인생을 좀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년, 5년, 10년 단위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적고 나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것만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루기 위해 이제 행동력을 조금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6번째, 감사 생활하기. 저의 20대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알바와 현실을 잊기 위해 이제 게임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과거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주변인들이나 실패를 딛고 엄청난 노력 끝에 다시 이제 반등하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우울감은 더 몰려오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인생을 허비해봤을까? 또 즐겨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해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경험들이 언젠간 나의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신체적 결함이 있지만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졌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언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맑은 물을 먹거나 이렇게 제가 어떤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거나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아프지만 제 정신은 깨어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계기가 감사 생활입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만 들었을 뿐인데 사람의 사고와 기분이 달라지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많이 오묘했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우울증을 극복한 저만의 6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미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